안녕하세요. 80세 된 윤태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었거든요. 청력을 잃어가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가족들이 아무리 병원에 가자고 해도 고집만 부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고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느낀 건 한 78세 즈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29살부터 59살까지 30년 동안 부산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일했어요.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다녔죠. 공장이 워낙 시끄러운 곳이라 항상 큰 소리가 났는데 그때는 그게 나중에 제 청력에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59세에 조기퇴직을 하고 나서는 집에서 아내 순자하고 둘이 조용히 살았어요. 그때 퇴직금으로 3,500만 원 받았는데 자식들 교육비하고 결혼비용으로 거의 다 써버렸죠. 그래도 우리 부부가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 좀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자식들은 다들 잘 컸어요. 큰아들 민석이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딸 미경이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막내 민호는 서울에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을 하고 있고요. 다들 제 욕심대로 대학까지 보내서 반듯하게 키웠죠. 그런데 문제는 78세부터 시작됐어요. TV를 볼 때 소리를 점점 크게 해야 들리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너무 크다고 하면 이게 적당하다고 우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청력이 많이 나빠졌던 거였어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말을 걸면 뭐라고? 를 연발했죠.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작은 소리로 말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22년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큰손자가 저한테 할아버지 송편 많이 드세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날씨가 좋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손자는 당황해하고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큰딸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귀가 안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뭐가 안 들려? 너희들이 작은 소리로 말하니까 그렇지.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경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TV 소리도 너무 크게 하시고 제가 말해도 못 들으실 때가 많아요. 당신도 그런 소리 하는군요. 내가 뭘 못 들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가족들이 계속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특히 미경이는 간호사라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설득했어요. 아버지 청력 저하는 치료할 수 있어요. 보청기도 요즘은 정말 좋아졌고 겉으로 봐서는 거의 안 보여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보청기? 그런 거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아내도 매일 같이 말했어요. 여보 그냥 한 번만 가봐요. 검사라도 받아보자고요. 검사는 무슨 검사? 나는 멀쩡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나빠졌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 하는데 약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약을 사오기도 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서 아내가 대신 듣고 와야 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뭔가 말을 하면 뭐라고? 라고 대묻고 그러면 가족들도 짜증을 내거나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와서 안부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봤는데 그것도 자막이 나오는 프로그램만 볼 수 있었어요. 소리는 안 들리니까 화면만 보는 거죠. 예전에 좋아하던 낚시도 그만뒀어요. 낚시 동호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색하고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둘씩 즐거움이 사라져 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청력이 좀 나빠진 상태였는데 둘 다 잘 못 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큰 소리로 말하다가 짜증을 내고 결국에는 말을 안 하게 되고. 이게 뭔 삶인가 싶었어요. 가족들과 소통도 안 되고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하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 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손자 준호가 생일이라고 와서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학교 잘 다녀야 한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준호가 당황해하면서 할아버지, 오늘 제 생일이에요 라고 다시 말했는데 저는 또 못 알아들었어요. 그 순간 준호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손자가 생일인데 축하도 제대로 못 해주고 오히려 실망만 시켜드렸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뭘 해도 재미없었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왔고 귀에서는 계속 이명이 들렸어요. 가족들은 제가 예전보다 더 짜증을 많이 내고 말수가 줄어든 걸 알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걱정조차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가족들한테 짐만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또 병원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정말 한 번만 가봐요. 미경이가 좋은 병원 알아봤다고 해요. 저는 화를 냈어요. 그만해요. 난 병원 안 갈 거예요. 보청기도 안 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작년 여름이었어요.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에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때마침 들어온 큰아들 민석이가 저를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온 가족이 울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계속 울었고 자식들도 모두 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미경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바보였다. 이제 병원에 가겠다. 퇴원하고 나서 바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청력 검사를 받아보니 양쪽 귀 모두 70데시벨 정도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적응도 더 쉬웠을 텐데. 선생님은 보청기를 권해주셨어요. 요즘 보청기는 정말 좋아져서 겉으로 봐서는 거의 안 보이고 블루투스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청기를 끼고 나왔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길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새 소리, 사람들 대화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던지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대화를 했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여보,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응, 정말 잘 들려요.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둘 다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서로 말하면서요. 하지만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머리가 아팠어요. 보청기도 귀에 맞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미경이가 청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적응 프로그램을 알아와 줬어요. 거기서 보청기 사용법도 배우고 비슷한 처지의 분들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다들 보청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청기가 뭐 창피한가요? 안경 쓰는 거랑 똑같은 건데. 눈 안 보이면 안경 쓰고 귀 안 들려면 보청기 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왜 그런 간단한 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됐어요. 이제는 보청기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청기부터 확인하고 밤에 자기 전에 충전기에 꽂아두고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가장 좋은 건 가족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학교 얘기, 친구 얘기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요. 큰손자 준호가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내와도 예전처럼 정답게 대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오늘 뭐 할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청력 저하로 인한 우울증이 꽤 흔하다고 해요. 사회적 고립이 생기면서 우울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들과 계속 소통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지금은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보청기 사용자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서로 경험도 나누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보청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적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보청기 해보려고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청기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해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진짜 최첨단 기기 쓰시네요 라고 하면서 부러워해요. 처음에는 150만 원씩이나 하는 보청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진작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보청기 값을 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 돈으로 샀어요. 이건 내가 써야 할 돈이다. 건강 관련된 건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보청기 하고 나서 병원비도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약도 정확하게 먹게 되고 건강 관리도 더 잘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동네 분들과도 다시 인사해요. 예전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을까 봐 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대화해요. 보청기 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떤 분은 그거 어디서 샀어요?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후회되는 건 왜 그렇게 오래 미뤘는가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걱정해주고 병원 가자고 했는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던 게 정말 바보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보청기 하면 늙어 보인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들으니까 대화도 잘하고 더 활기차 보인다고 해요.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편하게 대화해요. 큰며느리가 아버님 보청기 하시고 나서 훨씬 젊어 보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이 되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표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얘기까지 다 해줘요. 특히 둘째 손녀 은지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연주하는 걸 들려주겠다고 해요. 할아버지 이 곡 어때요? 하면서 연주해 주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런 소리를 놓치고 살았다니 정말 아까워요. 아내와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동안 못했던 대화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얘기, 자식들 어렸을 때 얘기, 앞으로 계획 같은 것들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53년이네요. 그러게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다시 낚시도 시작했어요. 낚시 동호회 모임에도 가끔 나가고요. 처음에는 보청기 하고 있다는 게 좀 신경 쓰였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도 저처럼 보청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윤 선생 좋은 거 하셨네요. 나도 하나 해야겠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하지 않아요. 바다에서 낚시하면서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동안 이런 아름다운 소리들을 놓치고 살았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저녁 먹고 아내하고 산책하는 시간이에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만나는 분들과 인사하고. 예전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을까 봐 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대화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신과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신과에 간다는 게 창피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만큼 중요하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같은 경우가 정말 흔하다고 해요. 청력 저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과 소통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가족들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현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는 않아요. 바로 아내한테 얘기하고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요. 보청기 사용자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도 큰 힘이 돼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져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는 나이 드는 걸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요. 요즘에는 건강 관리도 더 철저히 해요. 당뇨하고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니까 관리도 더 잘하게 됐어요. 혈당도 많이 안정됐고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돌고 일주일에 3번은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요가에 참여해요. 거기서도 많은 분들과 친해졌어요. 윤 선생님, 보청기 어디서 하셨어요? 정말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적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중에서 실제로 보청기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나중에 만나면 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와서 안부만 묻고 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대화를 해요. 일하면서 힘든 점, 자식들 키우면서 걱정되는 점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해요. 큰아들 민석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승진 기회가 왔는데 책임이 무거워서 고민이라고요.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회가 온 거야. 자신감을 가져라. 예전 같으면 이런 대화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건강하냐, 돈 필요하냐 이런 말만 하고 끝났거든요. 둘째 딸 미경이는 간호사라서 의료진 입장에서 조언도 해줘요. 아버지, 보청기 배터리는 항상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갑자기 나가면 곤란하거든요. 이런 세심한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돼요. 실제로 며칠 전에 밖에서 배터리가 나갔는데 미경이가 미리 얘기해준 덕분에 여분을 가져가서 문제없이 해결했어요. 막내 민호는 서울에 있어서 자주 못 만나는데 요즘은 화상통화를 자주 해요. 보청기가 블루투스로 연결되니까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거든요. 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또렷하게 들려요. 보청기 정말 잘하셨네요. 민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예전에는 전화 통화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아내가 대신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큰손자 준호하고는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대학교 2학년인데 요즘 고민거리도 다 얘기해줘요. 할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오, 그래? 어떤 애인데? 같은 과 선배인데 정말 예쁘고 똑똑해요.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뭔 소리야? 우리 준호가 얼마나 멋진 청년인데.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손자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저를 믿어준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둘째 손녀 은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피아노를 워낙 잘해서 음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일반 대학을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지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도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그런 기회도 없었거든.
그럼 할아버지는 제 편이시네요? 물론이지. 하지만 부모님 말씀도 들어봐야 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거든. 요즘 은지가 연습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에요. 쇼팽 녹턴을 연주하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귀에 그대로 들리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소리들을 제대로 못 들었다니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었어요. 셋째 손자 현우는 중학교 1학년인데 요즘 사춘기라서 말수가 줄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하고는 게임 얘기를 해줘요. 할아버지 요즘 이런 게임이 인기예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들어줘요. 손자가 좋아하는 걸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막내 손녀 지우는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정말 말이 많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워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일인데? 친구가 저한테 화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해였어요. 그랬구나. 그럼 화해했니? 네, 서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손녀의 작은 일상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할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어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대화해요. 큰며느리 영미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데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해주세요. 아버님 이거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 고맙네.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정말 감사해. 둘째 며느리 수진 씨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손자 손녀들 공부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은지가 요즘 음대 진학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구경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사위 동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청기 때문에 고생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버님 보청기 사용법 잘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보청기 관리하는 방법, 새로운 기능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걸 알아와서 알려주세요.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런 기계 다루는 데는 정말 능숙하더라고요. 이제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정말 즐거워요.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혼자 소외된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모이면 손자 손녀들이 각자 근황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저 이번 학기 성적 올랐어요. 우리 현우가? 정말 장하다. 열심히 했구나. 네, 할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더 열심히 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보청기 사용자 모임에서는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세요. 각자 경험이 다르니까 서로 도움이 많이 돼요. 한 분은 보청기를 15년째 사용하고 계신데 정말 전문가 수준이세요. 윤 선생님 보청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매일 청소하고 습기 제거제도 넣어두고 정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해요. 또 다른 분은 보청기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실용적인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돼요. 모임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예요. 새로운 분들은 대부분 위축되어 있는데 기존 회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적응하고 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저도 이제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해줘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용기를 드리려고 노력해요. 얼마 전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오셨어요. 75세 되신 분인데 가족들이 보청기 하라고 해도 계속 거부하고 계셨대요. 보청기 하면 늙어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나요? 제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대화도 잘하고 더 활기차 보인다고 해요. 그분이 한 달 후에 보청기를 하고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네요.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후회돼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이 겪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보청기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음량을 조절해 주는 것도 있고 소음을 차단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제가 쓰는 보청기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청력 검사도 받고 보청기 상태도 확인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경우는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회활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정신과 상담도 계속 받고 있는데 우울증은 거의 완치 수준이라고 해요.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가끔 상담 받으시면 돼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상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의 도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요즘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아내와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행 가서도 가이드가 하는 말을 못 들어서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설명을 다 들을 수 있어서 훨씬 즐거워요. 지난달에는 경주에 다녀왔는데 불국사에서 스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오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여보, 우리 젊었을 때 왔으면 이런 설명을 들었을 텐데. 그때는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행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 갈 예정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방학이라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3대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할아버지, 제주도 바다 소리 정말 좋을 거예요. 보청기로 들으시면 더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큰손자 준호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기대돼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를 제대로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요. 건강 관리도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니까 약도 제대로 먹게 되고 주의사항도 잘 지키게 돼요. 당뇨 관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혈당 체크하는 방법, 식단 관리하는 방법 같은 걸 정확히 들으니까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아버님,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뿌듯해요.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고혈압도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어요. 약 먹는 시간, 운동하는 방법,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가족들과 소통이 되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어요. 일단 건강을 잘 관리해서 손자, 손녀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특히 큰손자 준호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식에서 축사도 해주고 싶고요. 할아버지가 축사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로 듣는 축사라니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에요.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기뻤어요.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둘째 손녀 은지가 음대에 가게 되면 연주회도 가서 들어보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연주를 제대로 된 음향시설에서 들으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할아버지, 제가 첫 독주회 할 때 꼭 오세요.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곡도 연주할게요. 은지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날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와도 앞으로의 계획을 많이 얘기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고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여보, 우리 금혼씨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럼요. 아직 7년이나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게 저희 부부의 목표예요. 그때까지 서로 건강하게 지내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보청기 사용자 모임에서도 계속 활동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도움 부탁드려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요. 다른 회원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저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보청기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요즘 보청기는 정말 좋아요. 겉으로 봐서는 거의 안 보이고 기능도 뛰어나요. 안경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주만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사용하시면 분명히 좋아져요. 넷째,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하세요. 청력 저하 때문에 우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섯째, 가족들의 사랑을 믿으세요. 가족들이 병원 가자고 하는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세요. 여섯째,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청기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하고 유용해요. 일곱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더 멋있어 보여요. 마지막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시작하면 달라져요. 저도 78세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사랑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기 내어 보청기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80세가 됐지만 인생이 이렇게 다시 밝아질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의 사랑을 믿고 한 발짝만 내딛어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감사합니다.